안녕하세요. 허준할매 한약박사 최정원입니다. 요즘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고생이지만 난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봄 향기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런데 춘내 불사춘이라고 꽃 피고 봄이 오는 게 반갑지 않은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비염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이죠. 오늘은 비염 알레르기,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코막힘 싹 날려버리는 완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만성 비염은 원인이 급성 비염을 빨리 제때 치료하지 못한 후유증이거나 코감기, 또 면역력 저하 등이 원인이죠. 노란 콧물, 맑은 콧물이 번갈아 왔다 갔다 하거나 또 코 막힌 코에서 냄새가 나고 두통이 등이 심하죠. 오전에는 심하다가 오후가 되면 조금 완화돼요. 근데 이게 합병증이 아주 골치 아픈데요. 중이염이나 부비동염, 또 인후두염, 기억력 저하 등도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알레르기성 비염은 봄, 가을, 환절기 아주 요즘이 제철이죠. 정말 무서워요. 꽃 구경 가기가 무서워요. 꽃가루, 또 곤충 분비물, 진먼지 진드기, 또 동물털 이런 게 원인이기도 하지만 음식물, 유전적인 원인도 매우 커요. 부모 한쪽이 알레르기 체질이면 그 자녀 50% 정도가 알레르기 체질이 될 수 있고요. 부모 양쪽이 모두 다 그러면 한 자녀는 75% 정도가 알러지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려면 체질부터 개선해야지만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발작적인 재채기, 콧물, 또 눈, 코 이런 데가 가렵고 코 막힌 등이 아주 심해서 애를 먹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 공부하는 학생들 빨리 치료해줘야 돼요. 두뇌 발달과 키 성장에 큰 방해가 됩니다. 셋째로 혈관 운동성 비염. 이게 또 골치 아파요. 평소에는 괜찮다가 꽃샘바람이 불거나 온도의 기온차가 심하거나 또 냄새 등 전혀 해롭지도 않은 물질인데 이게 비강 점막이 과민 반응을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면역력이 약해서 그러거든요. 특이한 건 10대에서 30대 젊은이들에게 잘 나타나요. 아주 심한 발작적인 재채기, 코막힘, 콧물, 또 안면신경통이 따르고 편두통도 같이 동반하는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치료 방법을 빨리 말씀드려야죠. 한병에는 비염 알러지를 치료하는데 온페지르탕, 전궁다조산, 신이청패탕, 청조, 구패탕 등 유명한 아주 효과 좋은 처방들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통규차는 위의 방제들에서 주인공으로 들어가는 약재들을 쏙쏙 뽑아서 배합했습니다. 자, 통규차에 들어가는 첫 번째 약재는 신이화인데요. 신이화라는 약재는 비염 치료의 요약입니다. 두말할 게 없어요. 무조건 좋다고, 비염에 좋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유분피라는 약재는 코나무라는 별명이 있어요. 코에 얼마나 좋으면 코나무라는 별명이 있겠어요. 이 유분피를 끓이게 되면 미끌거리는 점액질이 나오는데요. 이 점액질이 비강 점막을 촉촉하게 해서 보습을 해줍니다. 비염, 알레르기, 축농증 등에 아주 좋은 효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맹문동. 제가 맹문동 여러 번 말씀드리죠. 맹문동은 폐음을 길러서 폐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폐는 촉촉한 거를 좋아해요. 폐가 항상 촉촉해야 비염, 알러지, 축농증 등에 잘 안 걸리고요. 기관지 호흡기가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경. 길경은 도라지죠. 폐를 건강하게 해서 호흡기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통규차 복용 방법은 하루에 신야 10g, 유분피 8g, 맹문동 6g, 길경 6g을 준비합니다. 신야는 버들강아지처럼 생겨서 잔털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시기 전에 이거를 거즈 같은 곳에 잘 싸서 약탕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약탕기에 다리실 때는 물 1.5리터를 넣고 스텐 냄비에 다리실 때는 물을 3리터를 넣으세요. 스텐 냄비가 수분이 더
잘 증발되기 때문에 물을 더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겨우 끓을 정도 약한 온도에 1시간 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수시로 물처럼 차처럼 아주 편안하게 복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통교차가 개별 처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하시던 치료라든지 비염에 복용하시던 약들 이런 거를 중단하시고 무조건 통교차에 의존하지 마시고요. 함께 같이 복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비염이나 알러지, 축농증, 이 코질환, 호흡기 질환에 아주 효능이 좋은 간단한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압혈로 영향혈인데 콧망울 양쪽 끝에서 1cm 팔자주름 있는 쪽으로 떨어진 곳, 여기가 영향혈입니다. 두 번째가 사백혈인데요. 자기 눈동자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면 양쪽 광대뼈 튀어나온 이곳이 사백혈입니다. 세 번째가 귓볼입니다. 귓볼. 그래서 영향혈과 사백혈은 자기 집게 손가락을 가지고 지그시 횟수 상관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지그시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이렇게 앞진기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손가락보다는 더 자극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괄사, 지압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사백혈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문질러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앞진기가 없으실 때는 이런 지압봉, 괄사봉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 귓볼은 엄지손과 집게손을 가지고 이렇게 당겨주거나 아니면 부벼줍니다. 이것을 하루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좋은 방법은 이렇게 앞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침이 붙어 있거든요. 또는 앞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침이나 앞봉을 그 부위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우선 영향혈에 붙여보겠습니다. 제가 거울이 없어서 여기가 영향혈 맞나요? 영향혈 또 사백혈에도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백혈 그리고 이거를 귓볼에도 이렇게 붙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귓볼 가운데다가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고 주무시고 아침에 떼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한번 복용해 보세요. 자, 사과식초, 감식초, 하여튼 천연식초면 됩니다. 합성식초 말고요. 식초 반잔을 물 200ml에 희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식사하실 때 식사 사이사이에 마셔줍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모든 방법들을 한 5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염, 알레르기, 절대 불치병 아닙니다. 다들 완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 해독, 지방간, 간경화에 아주 좋은 해독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